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분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정말 큰 사이클이 주가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이번 여름 휴가 다녀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한 해 한 해 이게 좀 바다라든지 계곡 가는 게 썩 이렇게 막 즐겁지는 않아. 예전에는 막 설레이고 막 일주일 정도 잠 못 자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집에서 쉬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요 소식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자, 범용 D램, HBM 넘어선다. 이익률 역전 초읽기. 범용 D램이 HBM을 넘어선다고요? 뭐가 이익률이, 물론 가격은 지금 한 6배, 7배 높지만 이 공정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그거 완전히 다르죠. 이게 단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 범용 D램하고 가격이 같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익률에서는 오히려 범용 D램이 상당히 더 이익률이 잘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범용 D램, 물론 HBM 포함해서 점유율이 거의 50%까지는 안 되지만 40% 훌쩍 넘어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다. 자, 요거 여러분께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BM의 자리를 내주고 생산을 대량으로 줄였던 일반 D램이 지금 다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시 지금 되는 거 아니냐. 왜냐, HBM이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는데 오히려 HBM의 수익성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버 D램을 중심으로 이 수요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여전히 공급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범용 D램의 생산 능력이 큰 삼성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범용 D램이 수익성이 더 좋아지면 이것도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건 맞거든요. 지금 조만간 범용 D램이 HBM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에서 속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하이닉스도 25일 2분기 실적 발표에 이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업계 투자 증가로 전체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모든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 캐파의 상당 부분이 HBM 생산 확대를 위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 D램의 이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반 D램 수익성이 HBM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D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3사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러분, 낸드는 어디서 만듭니까? 많죠.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키옥시아도 있고, 낸드 같은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YMTC에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낸드는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 치는데 D램은 일반적으로 HBM으로, 같은 D램이다 보니까 일반 D램 공정에서 HBM으로 많이 전환을 하죠. 아니면 아예 D램 증설을 안 하고 HBM 증설을 해버리고, 뭐 낸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사도 있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지금 이 상황으로 쭉 가면 수요가 이제 왕창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역전이 되는 수가 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HBM보다 오히려 범용 D램이 가격이 수익성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일반 D램 수요 회복이 물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전제를 한다면 이 가격을 책정하는 구조상 HBM보다 수익성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됩니다.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연간 단위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연간 단위로. 이게 분기 단위가 아니에요. HBM이 연간 단위, 야, 이거 우리 계약할게. 이렇게 HBM3E, 뭐, 예를 들어서 8단 만들어줘 해서 연간으로 그냥 딱 끊어버려요. 계약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수익성이 더 좋을 수가 있지? 일반 D램이. 여기에 이 구조가 있는 겁니다. HBM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데일리로 되는 것도 있죠. 시장에서 바로바로 되는 거는 데일리로 되죠. 일반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가격이 결정되고, 그래서 이게 수요하고 공급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 가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범용 D램 같은 경우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 하반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D램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자, HBM은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먼저 공급 계약을 맺고 이후에 제품을 양산해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근데 범용 D램은 이미 규격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사가 재고 상황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구매를 요청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죠. 지금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D램의 평균 가격이 한 53%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근데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한 35% 상승을 예고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갔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서버 쪽에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살아난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올 들어서 다시 지금 서버용 D램 시장이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안 이 AI 서버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던 이 수요층에서 이제는 어디로 지금 전향이 되고 있다? 일반 서버로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야기를 했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 클라우드 서버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이 전성비가 높은 이 서버 니즈가 커지면서 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인 새로운 서버로 교체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사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버 완전히 지금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전기 요금 엄청나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돈이 없어서 이제 교체 주기가 오지 못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교체 주기도 돌아오는데, 안 그래도 전기 요금 많이 나가는데 낸드라든지 D램의 저전력 제품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몇 년 동안 사이에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객사들이 어떤 이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인 이 새로운 어떤 서버 교체 수요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AI 기술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견조하게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지금 일반 서버 교체 수요가 본격화된다면 이 HBM을 제외한 이 어떤 서버 D램도 내년에 20% 중반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이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서버 D램만 가지고도 내년에 한 20% 중반 정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모든 캐펙스가 지금 HBM으로 몰려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반 서버가 예상치도 못하게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 HBM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거 뭐 가만히 있다가 상당히 덕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일반 D램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점을 본다면 상당히 삼성전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오고 있다. 이미 공급 가격이 결정된 이 HBM 대신에 범용 D램이 하반기부터 이 본격적인 가격 강세를 나타내게 되면 무엇보다 이 D램 캐파가 압도적으로 큰 삼성전자가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이 HBM에서 경쟁사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걸림돌이었던 상황에서 이 범용 D램으로
더 큰 수익성을 내는데 상당히 유리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물론 HBM도 잘하면 너무 좋죠.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D램에서는 두 개의 칼날을 같이 쓸 수 있는 진짜 칼춤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에게 오히려 상당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